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자유한국당에서 조계종에 육포를 선물했다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야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틀이 지나고도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는 분위기여서 우리도 그 뉴스를 다뤄보기로 하죠. 먼저 누가 이 설 선물을 보냈는가 여기에서 시작해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보냈는가 아니면 황교안 씨가 보냈는가. 왜냐하면 법적 책임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법적 지위, 누가라는 부분은 중요한 판단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보냈다. 그런데 당 대표의 명의로 보냈다. 그러면 보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이렇게 되겠죠. 만일 황교안 씨 개인이 보냈다. 그러면 황교안 이렇게 될 겁니다. 혹은 그에게 현직이 있어서 불러줄 명칭이 있으면 뒤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런 형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 뉴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비서실에서 당대표에게 설 선물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당의 돈으로 정당의 행사를 한 것이다. 그래서 행위자는 당대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대표를 인간의 모습인 황교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좀 어렵죠. 당대표 하면은 직무를 행한 것이다. 그 개인의 어떤 일을 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명칭으로 보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이렇게 선물을 보냈을 것이다.
만일 그러지 않고 앞에서 황규원 씨가 쓸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보냈다 하면은 그것은 실수이든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좀 물어야 하게 될 겁니다. 심할 때는 사익 추구를 했다. 흔히 정당을 사당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러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보냈나 이 부분도 알아야 하겠죠. 한우 우둔살로 만든 80g짜리 육포 6개가 들어서 한 세트로 된 이런 선물 세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80g 중량의 백화점 육포 선물 세트를 보냈다. 그 소매 가격은 10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물론 불교단체에는 한과 세트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설 선물 보고 그 내역을 보고할 때 들어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보냈는가? 설 선물 세트는 500세트 내외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 속에 한과 세트가 12개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뉴스를 보면 문재인 씨 내외가 이번 설 선물로 각계각층에게 14,000명에게 선물을 보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500세트 내외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요즘 자유한국당이 돈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차라리 안 보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선거가 임박해서 선물을 보내는 것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을 것이다. 국민이 누구라도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누구에게 보냈나? 이제 이것이 좀 문제가 되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회의 각계의 인사하고 자유한국당의 전국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불교계 이렇게 보냈다. 이제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이 정도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신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 사회 지도층, 이 사회 지도층에 조계종 등 복수의 불교단체가 포함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각계각층에다가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500명에게 보냈다 하는 것이 역시 적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국회의원만 해도 300명인데 대충 300명 정도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2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혹시 선물 세트가 더 많았던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배분을 했던 것인가 여러 가지로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이번 일로 절에 육포를 선물해서 물의를 일으켰죠. 자유한국당 측에서 여기에 대해 밝힌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 대표실과 백화점 실무진끼리 이 배송 명단을 분류를 했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그래서 절에 한과를 보내지 않고 육포를 보냈다. 결국 배달 사고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측에서는 온갖 비판을 하고 있죠. 가령 우리나라의 중들이 고기를 안 먹는 것을 몰랐다는 말이냐. 예수쟁이 황교안이 몰상식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자유한국당 당대표실이 한 해명을 경청하는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수많은 비판, 또 각자의 의견 이런 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그런데 문재인 씨에게 이 육포를 보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좀 따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씨에게 뭐하러 설 선물을 보내는 것이죠? 혹시 문재인 씨 측으로부터 선물이 이미 도착해서 그래서 답례 삼아 보낸 겁니까? 그런데 문재인 씨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는지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문득 궁금증이 생깁니다. 서로 믿고 사는 사이인가? 만일 믿지 못한다면 문재인 씨가 보낸 선물을 만지고 나서 손은 확실하게 씻었는가? 혹시 받은 것이 먹는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방사능 물질이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체크는 해보았는가? 그렇지 않고 덥석 먹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신뢰하는 사이인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안 그래도 문재인 씨 지난번에는 곰팡이 땅콩을 보냈다 해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도 다룬 바가 있었죠. 이제 그것은 받는 쪽의 이야기이고 또 문재인 씨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고 하기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도 해보고 또 의견도 제시해보고 그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밝힌 것을 보면 배송업체에 맡겼더니 배달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조계종 관련해서는 해명을 했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자기들이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재인 씨에게 보내는 선물을 배송업체에게 맡겨서 그냥 돈만 주고 알아서 보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인가? 아무리 상대가 문재인 씨라고 해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아가 안 좋은 문재인 씨에게 육포를 보내다니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 육포 가지고 미역국 끓여 먹으라고 보낸 겁니까? 조계종에 육포를 보내는 것이나 치아가 거의 없는 문재인 씨에게 육포를 보내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겉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그거 다 자기 치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국산 엿 같은 거 보내면은 그거 감각이 떨어지는 겁니다. 문재인 씨에게 보내려고 한다면은 한미 관계를 생각해서 그거 좀 잘 되라고 미국산 마시멜로 같은 거 보내야 하겠죠. 이렇게 조계종의 육포를 보내고 그것은 물론 실수라고 하는데 치아가 없는 문재인 씨에게 육포를 보내는 것 이것은 실수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행위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김여사라고 부르는 그런 그 어떤 인물이라고 할까? 그런 김여사가 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합니다. 모처럼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해놓고 내리면서 이야 성공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 현실을 모른다 하는 뜻이죠.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번에 자유한국당 대표가 설 선물을 보냈다 하는 그런 것들은 현실 정치도 모르고 또 그냥 현실도 모르고 그런 것이고 게다가 성의조차 없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포장하고 일일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도 확인하고 그리고 직접 발송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것은 당직자들이나 당원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그냥 값만 치르고 결제하고 치우는 그것이 어떻게 선물이 되겠습니까? 또 그것이 황교안 대표가 싫어하는 문재인 씨, 문희상 씨여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선물을 보내지 않으면 않는 것이지 일단 보내려고 할 때는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것을 탓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기로 합시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따라가면 되겠죠. 2020년 1월 17일 조계종에 육포를 배송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자유한국당 측에서 먼저 알아냈다고 합니다. 배송 목록을 보고 이거 잘못 갔구나 하고 이제 바로잡은 것도 자유한국당 측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죠. 무슨 항의가 들어와서 시작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월 17일 그때부터 쫓아가서 사과를 하고 잘못 간 육포는 받아오고 제대로 한과를 선물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는 그 무렵에 이런 것이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1월 20일에는 당대표 비서실에서 입장문을 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당대표 비서실장 김명연 씨가 사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21일자 뉴스원의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당대표가 그 사표를 반려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행사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김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고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표는 반려를 했다. 다른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게다가 김 비서실장은 그 후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짐작이 되죠. 그런데 1월 22일에 이런 일이 있었고 21일에 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뉴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1월 20일이 지나고 1월 21일이 되고 그러면서 조계종 육포 선물 사건 뉴스가 계속 더 많은 그 방송
언론사에서, 그 다음에 더 많은 국민들 사이에 SNS를 통해서 계속 양산이 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지금의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1월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배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이제부터 조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 이러한 황교안 대표, 그의 직업이 뭐처럼 보입니까? 정치인처럼은 보이지 않죠. 이것은 분명히 수사관 마인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라든지 공무원을 감찰하는 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보이죠. 범인 찾아서 검찰에 넘기겠다. 그런 뜻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무엇인가? 이번 사건은 범죄 사건이 아니죠. 만일 범죄 사건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바로 맡기면 됩니다. 그쪽의 일이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 인간이 부주의해서 발생한 그런 사건이다. 지금으로서는 대체로 그렇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이것을 어떤 성격으로 보고 있는지 물론 그 내심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부주의한 사건이다 하면은 철저한 조사보다는 이미 일이 발생하고 이미 가서 사과를 하고 또 그 선물을 바꾸고 한 그 뒤에 내부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지, 마치 수사를 해서 범인을 찾는 것처럼 그런 일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이것이 범죄 사건이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책임이 없는가? 범인만 나쁜가? 이렇게 되죠. 범죄 사건은 그 당사자가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범인이라고 하는 책임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확히 일을 처리 못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이 부분은 황교안 대표의 몫으로 그대로 남게 된다.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특히 정치적 사건이다. 황교안 대표가 정치인이 아니라면 사람이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마다 나서서 비판도 하고 또 뭐 그것은 좀 안타깝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찬반이 나뉘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진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사건을 키우는 것은 현명한 짓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사건을 축소할 것인가? 최대한 더 크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 열쇠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속하게 봉합하는 것이, 그것이 그 관건이다. 이런 것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암세포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암세포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러니까 검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검사가 암세포를 찾을 일은 없죠.
이 암세포는 그 증명된 범죄 혐의 이거 가지고 가면 분명히 유죄 나온다 하는 그 증명된 범죄 행위를 암세포 한 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검사는 암세포 한 개가 여기 어딘가 있다 하면은 샅샅이 파헤쳐서 정확하게 암세포 한 개를 집어내서 법정에 들고 갑니다. 옆에 군살이 많으면 검사가 패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암세포 한 개를 찾는다고 했을 때 정치인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정치인이 찾는 암세포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 채소 중에 무를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 검은 점이 한 개, 전체 다 괜찮은데 검은 점이 하나 이렇게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그거 통째로 버리지는 않죠.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정치인은 검은 점이 보이면 거기에서 한 큼지막하게 검은 점이 있는 데를 포함해서 거의 한 10cm쯤 큼직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거 나머지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인이 이 검은 점만 도려내겠다고 검은 점에 바짝 대고 구멍을 하나 파서 떼어낸 다음에 나머지를 주면 누구라도 찜찜해 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크게 잘라버릴 것인가. 정치인의 입장에서 그 수위를 정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니 많이 자르면 내 조직이 많이 잘려서 내가 아프고 너무 적게 자르면 국민이 거기에 믿음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사소통이 돼야 하겠죠. 더구나 정치인의 경우에 이렇게 큼직하게 잘라버릴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사람들은 정작 암세포가 얼마나 한 건지 확인을 못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만큼 더 빨리 그리고 더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국민을 속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검사 노릇을 하면 아주 샅샅이 뒤져서 옆에 성한 부분은 조금도 안 붙이고 도려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은 꼬리 자르기 한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꼬리 자르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특히 이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것은 신속이 생명입니다. 정말 꼬리만 자르고 싶으면 일 터지자마자 3초 이내에 꼬리를 자르고 치워야 그래야 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상대방이 불평도하기 전에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문재인 씨는 이러한 것을 모르고 걸핏하면 현미경 조사하겠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 씨가 정치에 안 맞는 겁니다. 국민에게 성실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조직 지키기, 자기 신복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씨가 현재 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가 김명연 비서실장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았다. 이것은 리더십의 부재, 리더십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사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여기에서 황교안 씨가 정치에 부적격한 인물이다 하는 것이 들통이 났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문제 해결을 시도할
하고 이와 같이 진행을 시킴으로 해서 결국은 황교안 대표 스스로 이번 사건이 종료되지 못하도록 붙잡고 늘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스스로 사건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정치를 몰라서 그렇다. 또다시 이런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계종 측에 잘못 간 것이 조계종하고 다른 데도 좀 같다고 하는데 육포 선물 세트 12개 이것이 이제 한과 12개가 갔어야 하겠죠. 결국 문제가 된 것은 육포 선물 세트 12개인데 그것이 전체 선물 세트 500여 개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조사를 하고 이러면은 거기에 멈추겠습니까? 또 이번 일이 있기 이전에 선물을 돌렸던 그 여러 가지 사건들 거기까지 점점 확대가 될 겁니다. 황교안 대표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원래 조사라는 것이 하다 보면 정보가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또 대중들은 어떤 의문을 품게 될 것인가? 황교안 대표가 김명현 비서실장에게 미련이 있어서 저런 것인가? 저 사람을 사수하기 위해서 저러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내부 비리가 또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음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은 조사를 다 마치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직접 일을 한 사람이 있겠죠. 그는 하급 직원일 겁니다. 따라서 조사를 하고 또 하면 직접 일을 한 하급 직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조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이것은 때늦은 꼬리 자르기가 됩니다. 물론 효과 없는 꼬리 자르기가 됩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치사한 책임 전가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백화점에서 가서 사과를 했을까? 백화점하고 유착되어 있는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까지 대중의 눈앞에서 해명하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조사가 끝나면 다 끝났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사실을 조사해서 책임지을 하급 직원을 찾아내게 되면 그러면 이번 사건은 하급 직원의 범죄다.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황교안 육포 사건 이렇게 기록이 남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확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까? 당연히 사람들은 황교안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할 겁니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황교안 대표가 져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조사한다고 당에서 할 일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인화 무너지고 하급 직원이 책임지게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내내 황교안 대표가 책임 다 져야 한다. 정치적 사건은 원래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이때에 이르면 황교안 대표가 그러겠죠. 여태 뭐 한 거냐? 이러자고 이 일을 한 거냐? 그때 가서 그렇게 하면은 한 수 배운 것이다. 그러면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거기에 대한 그 교육비가 비싸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이번 일을 볼 때도 그렇지만 황교안 대표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법에 취약하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취약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은 특히 선거법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아마도 황교안 대표가 법조계에서 살아왔다. 물론 공무원 하기 전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롱면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하니까 물론 이럴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공무원이 아니다. 공직자가 아니다. 그는 정당 대표다. 그 다음에 설 선물 같은 것은 공직선거법에 예외 조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이런 주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례적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법조문을 제대로 읽어라. 그 말을 먼저 해두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이 의례적 행위 나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정당의 대표자가 유급 사무직원 또 중앙당 대표자의 경우에는 시도당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 그러니까 정당의 대표자는 유급 사무직원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비속이 그러니까 이제 자녀뻘이 되겠죠. 결혼하거나 직계 존속도 들어갑니다.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 해당 유급 사무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이것은 기부행위로서 제한되지 않는 그런 예외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설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설 선물 할 수 있구나. 그런데 누구에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전부 정당 내부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제한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설 선물을 해도 된다.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허용 규정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물론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예외 조항에 포섭되지 않는 그런 것을 찾으면 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 위반 부분은 찾으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자신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고 이제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4.15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제113조를 보면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설 선물을 돌린 그 전국 각처가 있겠죠. 그 설 선물이 도착한 그 선거구에는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안 보낸 곳이 있는가? 그것은 황교안 대표의 몫이죠. 어떻든 이번에 이러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러면 2022년에 피선거권이 제한이 될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황교안 대표에게는 큰 일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 이것을 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황교안 대표가 정당 대표로서 선거법을 위반하여 향응을 베푼 행위 혹은 기부 행위를 한 것, 이런 문제들은 혹시 빠져나갈 길이 있는가? 그 경우는 길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당을 탈당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정당에게 유리한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당명을 바꾼다고 해도 여기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다른 정당하고 합당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합당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이전의 정당들과의 그 동일성, 특히 이와 같은 법 위반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러한 동일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탈당을 해서 전혀 다른 정당으로 간다. 먼저 번 정당에 공들인 게 나한테 안 온다. 이 정도 된다면 그 선거법 위반의 그 처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 이외에 황교안 개인이 자기 자신의 홍보를 위해서 향응을 베푼 것들, 기타 위법 행위들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선거 출마를 포기해야 하겠죠. 황교안 대표 보면은 선거 전국에 호텔 혹은 고급 식당 이런 데서 사람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는 사진과 영상이 넘쳐납니다. 경찰과 좌파들 범여권에서 이런 증거 채집 이미 끝났겠죠. 이런 일들을 황교안 대표는 걸핏하면 그 네티즌들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한테 이렇게 잘 대접받았다. 그런 그 사진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완전히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뭐 중복해서 나타나니까 우리들로서는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안 하는 것일까? 그걸 한 번이라도 좀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놀이에 정신이 팔려서 이런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것인가?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주 그 첫째 두목이다 해서 그를 받들어 모시는 이런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정리를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라밋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 피라밋을 그려서 제일 꼭대기에 대통령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한 층을 구분을 해서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있다. 그리고 아래 대부분, 피라밋의 대부분은 일반 국민이 있다. 이렇게 그 구분을 해봅시다. 또 하나의 피라밋을 그린 다음에 제일 꼭대기 층에 당 대표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층에 당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라밋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머지 부분에 일반 당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라밋을 보고 제일 위에 있는 자가 전체의 리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여러분은 물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답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피라밋의 제일 아랫부분, 그러면서 피라밋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국민이, 국가의 경우에는 이 일반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또 다른 피라밋에서 역시 같은 그 범위에 속하는 일반 당원이 정당의 주인입니다. 대통령과 공무원은 그 위계 질서가 있죠. 대통령이 상급이고 공무원이 하급이다. 이런 관계가 일정 부분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이죠. 당대표와 당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주인은 그들이 아니고 일반 국민과 일반 당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과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 것이 아니다. 당대표와 당직자가 일반 당원보다 높은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높은 것이 아니다가 아니고 일반 국민과 일반 당원이 가장 높다. 그런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10만 원짜리 도시락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연일 오찬 만찬 하면서 남다른 거 먹고 사는 거 쓰고 사는 거 그거 다 안 되는 겁니다. 국회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감사원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매를 맞아야 하는 것은 국회와 감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원이 낸 당비로 후원자가 낸 후원금으로 10만 원짜리 육포 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이것을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당원에게 선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째서 문재인 씨나 당협위원장에게 육포를 줬다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신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는 국민의 시종이다. 특히 대선 후보감들, 자기들이 뭐 잠룡이다 하고 혹은 대통령이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는 국민의 시종장이다. 이런 관념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배트맨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 집사가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도 참 멋지게 차려입고 중요한 등장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살짝 허리를 굽히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치인은 여기에 물론 대통령, 장관 이런 공무원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정치인은 배트맨의 집사처럼 그렇게 국민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섬긴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데 헌법과 법률에 복종하면서 성심껏 국민을 섬기는 자세, 이것이 소위 정치인간들, 그들의 인생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명예나 특별한 예우나 이것은 금지되는 것이죠.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것은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헌법 조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속칭 망둥어, 꼴뚜기, 피라미, 또 기껏해야 붕어 새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인물들이 나서서 국민을 보고 나를 따르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꿔놓겠다. 헌법을 고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이끄는 대장, 국민을 이끄는 리더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리더가 뭐냐? 대통령의 리더십은 공무원 집단에 대한 리더십입니다. 당대표의 리더십은 당직자에 대한 리더십인 것이죠.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정치하겠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총체, 우리 5,100만이 넘는 전체 국민, 우리가 정치인 여러분의 주인님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